이번 시간 이모군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 1882년에 벌어진 사건이 되고 조선 역사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배경을 봅시다. 조선이 강화도 조약으로 개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뭐 별건 없고 이제 주로 군사력, 우선 여기에 먼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창설한 신식군대는 별기군입니다. 처음에 8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이었고, 처음에 출발했던 80명이 이후에는 400여 명 정도로 증원이 됩니다. 별기군이 창설되고요. 자, 이 개화 정책을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재정이 막대하게 소모됩니다. 전에도 소개해드렸듯이 병인 양요, 신미 양요를 거치면서 조선의 재정은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때문에 프랑스군, 미군보다도 소규모의 일본군에게 이게 전투에서 패배하는 매우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가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져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강화도 조약의 무역 규칙에 따르면 일본이 조선의 곡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구입해서 사갈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 곡식이 이제 유출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곡식 가격이 상승됩니다. 곡식 가격이 상승되고, 이건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식량이 필수적인 어떤 그 요소인데, 당연히 생활고, 먹을 게 없고 점점 백성들은 생활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생활고가 증폭되면서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은 커져가죠. 예전에 최익현이 지적했던 그 상황이 이렇게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곡식처럼 백성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수입할 것은 굳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물건들이 대다수다. 이러한 지적이 정확하게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양반들 입장에선 이 개화 정책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개화 정책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불만들이 차곡차곡 쌓여 들어가는 중에 구식군대와 별기군을 차별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차별하고 싶어서 차별했다기보다도 앞서 얘기한 대로 조선의 재정은 매우 열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기군은 신식무기, 상대적으로 좋은 피복, 그러니까 군복, 그리고 높은 급료를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구식군대는 13개월 월급이 차곡차곡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13개월, 한 달을 월급이 밀려도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데 13개월을 구식군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정에서 점차 이 구식군대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냐? 별기군을 좀 더
양성하려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식군대 규모를 축소하려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다시 말해서 구식군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불만이 이제 쌓여가는 가운데 드디어 13개월 만에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한 달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 월급은 곡식으로 받았는데 딱 이제 자루를 열어보니까 이런 겨, 모래, 뭐 톱밥,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양도 원래 줘야 되는 양보다 한참 모자란데 이런 게 섞여 있으니 드디어 불만이 폭발해서 군란으로 발생합니다. 군란으로까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 군란은 어디까지 가냐면 궁궐까지 이제 습격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이 군인들의 월급을 주던 기관이 선해청.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법이라는 걸 통해서 대동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대동세, 뭐 쌀, 아니면 뭐 동전 이런 걸로. 그래서 이 대동세로 납부된 쌀을 대동미라고 부릅니다. 이 대동미를 가지고 군인들의 월급을 지급하려고 했던 거지요. 그래서 먼저 구식군인들은 이 선해청을 먼저 습격해서 당시에 명성황후 민씨의 친척이었던 민겸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궁궐로 가서 궁궐을 장악해서 명성황후를 찾아서 제거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궁궐로 쳐들어갑니다. 이런 거죠. 이 선해청에서 왜 월급을 그렇게 13개월 밀리고 그리고 이렇게 엉망으로 월급을 줬을까? 선해청 당시 그 담당자였던 민겸호가 다 착복을 했다. 그러면 혼자만 다 먹었을까? 아니다. 명성황후도 분명 같이 비리를 줘서 나눠 먹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명성황후를 제거하려합니다. 근데 명성황후는 여주로 도망갑니다. 여주로 피신. 자,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은 이제 보니까 딱 상황을 보니까 지금 일을 너무 크게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이 일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을 하게 되죠. 재집권.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은 개화정책을 백지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총괄기군, 통리기구만 없애고 그리고 별기군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화정책 이전으로 싸그리 다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태 수습이 되어가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 개화정책을 폐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를 지지했던 민씨, 그러니까 명성황후의 친족들, 일족들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민씨 일족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청나라에 지원 요청합니다. 청나라 지원 요청. 청나라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청나라군이 참 슬픈 게 이 구식군대를 진압해요. 이 구식군대가 뭐겠습니까? 조선군이에요. 다른 나라 군대를 끌어내서 자국의 군인들을 진압한다?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조선은 무장 해제 상태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구식군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별기군을 출동시켰건만 구식군대가 도리어 별기군을 제압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고, 구식군대는 청나라군한테 제압돼버리고, 그러면 조선을 지킬 군대는 어디죠? 그래서 무장 해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군인들의 충성심 이런 것에서 굉장히 심각한 훼손이 벌어지게 되고, 조선은 사실상 이것으로 국방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청나라군은 구식군대를 진압하고
자, 무슨 일을 저지르면 흥선대원군을 납치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을 납치해서 청나라로 끌고 가고,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이 끌려간 이 빈자리는 다시 민씨 일족이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주로 피신했던 명성황후는 궁궐로 귀환하게 됩니다.